자, 이어서 음향기기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이란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 마이크로폰이란 소리의 물리적인 진동을 그에 상응하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 변환 장치이죠. 이론상 마이크로폰은 매우 단순한 변환 장치이지만 실제로 소리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마이크로폰 이후의 음향기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마이크로폰에서 처음 변환된 신호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소리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고 마이크로폰의 음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가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어떤 소리가 이렇게 오잖아요. 음압이. 그러면 여기 진동판이 있죠. 진동판과 이렇게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음압에 맞춰서 이제 이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자석이 있는데 플레밍의 법칙 중에 FPI가 있는데 이제 힘이 주어지고 이제 자석 밀도 자기장이 있을 때 이제 전류가 생기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음압이 이제 힘을 가하고 연구 자석이 자기장을 제공하니까 이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생긴 전류가 이 음압의 뭐 주파수와 그 진폭만큼 전류의 크기와 어떤 신호의 주파수가 결정돼서 이제 전류를 공급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마이크의 특성을 한번 읽어보면 같은 음원의 소리를 녹음하더라도 서로 다른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면 그 특성에 따라 녹음된 소리의 음색이 달라진다. 또한 마이크로폰과 음원 사이의 거리나 마이크로폰의 방향에 따라 역시 녹음되는 소리의 성질은 달라진다. 더 나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의 성질을 이해하고 상황과 녹음에 맞는 마이크로폰을 선택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이 있는 거죠. 지향성. 그래서 마이크로폰의 방향성은 폴라 패턴이라고도 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낸다. 폴라 패턴. 그래서 먼저 무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폰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의 소리의 신호도 잘 받아들이는 마이크를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핀 마이크도 무지향성의 마이크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여기 모든 소리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패턴을 보이죠. 모든 각도에. 이게 무지향성 마이크고 넘어가면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있죠. 단일 지향성. 읽어보면 단일 지향성이란 마이크로폰이 정면에서부터 입사된 소리는 잘 받아들이지만 측면과 후면에서의 소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계된 마이크로폰을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 하는 거죠. 특히 사람의 심장 모양 형태로 해서 이것을 카디오이드라고도 하죠. 카디오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트가 뒤로 이런 하트가 이제 뒤로 돼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카디오이드라고 하고 여기에 또 동일하게 마이크가 있다고 이렇게 해 보시면 앞에서 소리는 제일 잘 받아들이고 각도가 갈수록 점점 소리가 좀 작아지다가 이제 뒤로 가면 거의 어떤 뒤에서 나는 소리는
수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이크를 단일 지향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초지향성 마이크로폰 있죠? 초지향성 마이크로폰이란 이제 단일 지향성보다 더 좁은 지향 특성을 가진 마이크로폰을 얘기하죠. 그래서 샷건 마이크로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동일하게 이제 마이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앞에 소리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아주 작은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그리고 약간 뒤에서 나는 소리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특정 부분을 수음할 때 어떤 방송에서 인물의 대상을 녹음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지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 콘덴서 마이크가 있다고 할 때 두 사람이 토크쇼를 진행할 때 이런 양지향성 마이크를 두고 두 사람의 소리를 수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크를 양지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고급의 다용도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경우 가변 스위치를 통해 단일 지향성과 쌍지향성 그리고 무지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마이크로폰은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지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활용의 폭이 넓다라고 나와 있네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접 효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무대 예술인 전문인 음향 3급 시험에 실기로 나온 문제입니다. 실기로 나온 문제인데 정답이 근접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근접 효과란 뭐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음원에 가까이 할 때 이제 저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상을 말하죠. 그래서 가까이 됐을 때 원래 마이크로폰에 수음되는 저음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더 큰 저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뭐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명기로 뽑히는 슈어 SM58이고요. 이 SM58의 수음 특성 그래프를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한 건데 0이 의미하는 거는 0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표준적으로 기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뭐 이쪽으로 갈수록 저음인 거죠. 저음. 이쪽으로 갈수록 고음인 거고 저음 어떤 평탄한 수음 특성을 가지다가 이제 저음을 갈수록 저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고음을 약간 올려져 있고 다시 이제 아주 높은 고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음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의 뭐 특성 그래프도 제가 갖고 한번 넣어놨는데 이 스피커도 이제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이기 때문에 평탄한 주파수 대역에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이제 어느 대역대가 넘어가면 아주 낮은 저음의 소리는 재생하지 못하는 주파수의 응답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의 종류인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F, B, I가 있는데 이제 플레밍의 법칙 중에 힘을 가하고 자속을 가하면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이크의 원리입니다. 마이크. 음파라는 힘이 여기 진동판에 가해지면 이 진동판이 진동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연구 자석이 그 자석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스스로 신호를 발생시키므로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다.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되게 내구성이 강하고 높은 음압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움직임이 많고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음악 공연의 목소리 수음용 마이크로폰이나 타악기와 같은 높은 음악을 지닌
악기의 수음에 주로 사용되죠. 그래서 무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강한 음압에 잘 건디기 때문에 이제 드럼의 킥베이스에 뭐 킥베이스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드럼 베이스를 치잖아요. 그럼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큰 음압을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덴서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보면 콘덴서는 얇은 두 개의 판 사이에 전기를 저항하는 성질을 지닌 전자 부품인데 이때 저장되는 전하의 양은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이러한 콘덴서의 특성을 이용해 하나의 얇은 판이 공기의 진동에 반응해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 변화하는 전하의 양을 검출해 소리와 같은 형태의 전기 신호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폰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배터리가 있잖아요. 외부 전원이. 그래서 플러스 48V 뭐 팬텀 파워라고 해서 콘덴서 마이크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전원이 공급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 판 사이에 이제 뭐 콘덴서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유계가 돼서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유전체에 의해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됐다가 이제 음파가 이제 오면 여기 사이의 거리가 이제 뭐 커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이제 선으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발리어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읽어보면 흔히 핀 마이크라고 불리며 라발리어 마이크로폰은 매우 작은 외형으로 주로 의복이나 얼굴 등에 부착해 목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로폰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이렇게 생겼고 뭐 이마에서도 내려오게 생겼죠. 뭐 배우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수음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콘덴서 마이크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해놨는데 48V 아까 팬덤 파워가 필요하다고 했고 요런 마이크들이 콘덴서 마이크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을 셔크 마운트라고 하죠. 셔크 마운트. 콘덴서 마이크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음역대에 소리를 다 수음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뭐 움직임이나 뭐 부스럭거림 이런 거 다 수음하기 때문에 뭐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크 마운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중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48V가 있잖아요. 48V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48V가 이제 여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마이크를 연결해 놓으면 여기에 잠깐 보면은 여기에 라인이 있는데 잠깐 보면 여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입력은 이제 마이크에서 유도되는 아주 작은 소리죠. 그래서 마이크 레벨은 아주 작은 입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라고 있는데 이제 인스트는 이제 악기에서 이제 생기는 신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마이크를 녹음할 때는 라인에 놔두고 이제 악기를 녹음할 때는 인서트에 놔둔 다음에 녹음을 하면 되고 48V를 누르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에 뭐 다이나믹 마이크를 꽂았고 여기 하나에 콘덴서 마이크를 꽂았는데 뭐 둘 다 48V를
뭐 콘덴서 마이크에 넣는 건 알겠는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도 들어가도 됩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에 뭐 굳이 필요 없지만 48V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시스템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48V를 눌러도 다이나믹 마이크도 동작되고 콘덴서 마이크도 동작되게 됩니다. 이제 마이크의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할 텐데요. 이제 핸드 마이크로폰이 있죠. 그리고 고정 설치용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어렵진 않고, 마이크로폰의 사용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목소리의 수음이죠. 이때 마이크로폰의 사용자는 주로 마이크로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의 마이크로폰을 핸드헬드형 마이크로폰이라고 합니다. 핸드. 그리고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죠. 그리고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면, 무선 마이크는 한 대의 송신기와 한 대의 수신기를 1대1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를 말합니다. 송신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의 신호를 전파로 바꾸어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수신기는 받아들인 전파를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과 같은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때 얼마나 끊김과 혼신이 없이 깨끗하게 신호를 보내느냐 받느냐가 무선 마이크로폰의 품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송신기에서 이 수신기로 이제 신호가 가게 되죠. 그리고 수신기에서 받아서 이제 마이크 라인처럼 똑같이 음향 장비로 마이크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